나는 전직 경사다.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몇 가지 충격적인 장면을 봐왔지만 이건 조금 달랐다. 죽은 이들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이름이나 정확한 장소는 밝히지 않겠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꼭 해야 한다. 지금, 바로 지금 말이다. 어제 그 일을 겪고 깨달았다. 나는 내 마음 속에서 이것을 털어내야만 한다. 그 가족은 5명이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아이들의 축구 경기였다. 그들은 즐겁게 웃고 이야기하고 친구들과 외출 계획까지 세우는 평범한 가족이었다. 이상한 점은 없었다. 경기가 끝난 뒤 그들은 SUV에 타고 집으로 곧장 향했다. 이건 모두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설명하기 너무 어렵다. 어쩌면 우리는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결코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았고. 아이들은 축구 경기가 끝난 뒤부터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에게서도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없다. 설명할 수 없는 결석. 이 가족에게는 드문 일이었다. 부모도 출근하지 않았다. 그들의 업무는 공석으로 남아있다. 아픈 것도 가족 사고도 아니라고 알린 전화 한 통 없었다. 가족을 본 사람도 소식을 들은 사람도 없다는 뜻이다. 그날 저녁 여전히 가족에게서 연락이 없자 이웃이자 친한 친구가 집을 확인하러 갔다. 그 집은 이웃과 꽤 떨어져 있어 소리를 지르면 들릴까 말까한 거리였다. 집에 다가가자 차는 진입로에 주차되어 있었지만 가족의 모습은 없었다. 빨래는 널려 있지 않았고 커튼은 대부분 닫혀 있었다. 새소리도 없이 그저 정적뿐이었다. 이웃은 뒤통수에 누군가 시선을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이웃은 근처 돌 밑에 숨겨둔 집 열쇠를 꺼냈다. 그리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했다고 한다. 집안은 차가웠고 그는 수상스럽게 어두웠다 라고 표현했다. 그들을 불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나가려는 순간 복도 바닥에 검은 얼룩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불안감이 커진 그는 가까이 다가갔다. 다가가자 강렬한 철냄새가 폐를 채웠다. 그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고 식당 입구에 다다랐다. 그리고 거기 그 가족이 있었다고 말한다. 나는 그 이웃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가족이 있었다라고 말한 뒤로는 반응하지 않았다. 무언가에 홀린 듯 단단히 충격을 받은 모양이다. 구급대가 그를 돌보는 동안 나는 다른 경찰관과 집 안으로 들어갔다. 긴 복도를 걸으면 익숙한 피냄새가 풍겨온다. 기억에 평생 남을 장면을 마주할 준비를 하라는 듯. 그렇게 경고를 주는 것 같았다. 실제로 그 냄새 탓에 이웃은 며칠 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보인 장면은 그야말로 피로 물든 공포였다. 5명의 가족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시신은 의자에 세워져 있었고 뻣뻣한 손가락은 식기 위에 굳게 감겨 있었다. 음식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모두 준비된 상태였다. 마치 역겨운 꼭두각시 인형 것 같았다. 가족들은 모두 현관을 향해 앉아 있었고 들어오는 사람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자세였다. 범인이 어떻게 미리 가족을 올바른 방향으로 앉혔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 해놓았다. 그 중에서도 충격적인 건 머리였다. 머리가 사라진 듯했다. 혀와 아랫니는 볼 수 있었지만 나머지 상단은 없다. 깔끔하게 잘린 듯 했지만 외과 도구로 자른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 깨끗했다. 피는 모든 곳에 흩어져 있었다. 시신에도, 바닥에도, 식탁에도. 그 방의 거의 모든 표면이 검붉은 피로 덮여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싸움의 흔적은 없었다.
저항은이 없다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나? 더군다나 침입의 흔적도 찾지 못했다. 곳곳에 튄 피가 너무 많아 현장 조사가 제법 어려웠다. 발을 디딜 곳조차 신중해야 했다. 너무 끔찍한 장면 탓에 몇몇 이들은 구역질을 해댔고 나는 문간에 기대어 심호흡을 했다.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다. 아마 충격이 너무 커서 그랬을지도 모른다. 현장 조사관들도 고전했다고 들었다. 사진사는 손을 떨며 시신을 촬영했다. 몇 번씩 숨을 고르고 다시 돌아가 촬영을 이어갔다. 나는 조사 내내 사실들을 되새겼다. 시신이 치워진 뒤에도 그 엄청난 양의 피를 계속 바라봤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잘린 부위의 깔끔함, 저항 흔적 없음, 피의 양, 현관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시신. 모든 것이 이상하다. 때때로 등골이 오싹하기도 하다. 10분 혹은 15분마다 누군가 나를 뒤에서 쳐다보는 듯한 원초적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봐도 묘한 기분의 창문을 확인해도 그 무엇도 없다. 가족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았다. 몇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누구나 겪는 것 정도였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잘 지냈고 부모는 행복하며 안정적이었다. 공기상 범죄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우리가 찾은 건 사망 전 가족이 남긴 이상한 말뿐이었다. 아버지는 전자기기 문제를 여러 차례 호소했다. 침대 옆 램프가 리듬처럼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고 차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라디오가 엉망이 되었다고 한다.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듯한 경험도 했다고 전해진다. 아이들은 항상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고 느꼈다. 등 뒤에서 정기적으로 찌르는 듯한 느낌을 느꼈다고. 실제로는 아무도 없었지만 계속 반복되었다고 한다. 어머니도 한두 번 그런 경험을 호소했다고.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점은 출입문이 자주 열려 있었다는 것이다. 가족들이 모두 문을 잠그면 15분 후에는 다시 활짝 열려 있었다. 물건이 제자리에서 없어진 경우도 반복됐다는 말도 종종 했다고. 공식 부검 결과가 나왔을 때 나는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이 생겼다. 몇 가지 검사를 진행하자 이해라는 단어는 사치가 되었다. 시신에서 단 한 방울의 피도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한다. 머리와 몸이 분리되었는데도 심장은 계속 뛰고 피는 머리 상단에서 흘러나가 완전히 고갈된 것처럼 보였다. 검시관은 최종적으로 사망 원인을 참수로 판단하지 않고 실혈사로 판단했다. 조사를 최대한 진행했지만 머리 상단은 결코 발견되지 않았다. 그냥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처럼 사라져버렸다. 그 후 새로운 진전은 없다. 이웃은 심리치료를 받았지만 삶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나 또한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 매일 밤 잠을 청하며 나는 그 가족과 그 머리 없는 시신의 피와 손을 떠올린다. 그리고 악몽에 시달렸다. 그 꿈속에서 가족은 살아있고 머리 없이 음식을 먹으려 한다. 피가 음식에 흡수된다. 나는 그것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한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이상 현상이 보인다. 며칠 전 TV가 이상했다. 채널을 보는 중 잡음이 튀었다. 전원을 뺐다가 다시 연결했지만 동일한 현상이 이어졌다. 이어서 혈관의 불이 스스로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다. 확인하러 가면 다시 멈춘다. 쥐라고 생각하고 덫을 놓았지만 덫에 잡히는 건 그 무엇도 없다. 가장 두려운 것은 감시당하는 느낌이 점점 확실해졌다는 것이다. 하루 일과 중에도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곤 했다. 하지만 돌아보면 아무도 없다. 그리고 출입문이 열려있는 걸 발견했다. 아무리 닫아도 10분 후 다시 열려있다. 물건도 계속 사라진다. TV 리모컨, 커피잔, 책, 아내의 헤어브러쉬, 샴푸. 모든 것이 제자리에 없어졌다가 다른 곳에서 발견됐다. 어젯밤 물을 가지러 부엌에 들어갔다. 불을 켜자 식탁 맞은편 창문에 5개의 머리 상단이
그 머리들이 나란히 있었다. 아래는 사라지고 사라졌던 위만 남아있다. 점차 깨달았다. 아, 그 가족이다. 남자의 머리, 여자의 머리, 그리고 새 아이. 안경, 헤어스타일, 얼굴까지. 창가에 놓인 오래전 사라졌던 그 머리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썩고 회색과 검은색으로 기괴하게 건조되어 있다. 토하고 싶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뒷문으로 나가 집을 한 바퀴 돌아왔을 땐 그 머리들은 사라져 있었다.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나무 사이에 누군가 있을까 기대했지만 나는 혼자였다. 혼자서 혼란스러움과 공포 속에 서 있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문득 깨달았다. 그 시간의 의미 말이다. 기록을 살펴보니 오늘이 바로 그 가족이 사망한 5주년이었다. 그리고 내 등 뒤에선 여전히 그 시선이 느껴진다. 나는 내가 본 머리가 그 머리를 가져다 둔 이가 이 이야기를 통해 다른 곳으로 떠나길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